안녕하세요 여러분, 윙글리쉬 현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으로 현쌤과 함께하는 섀도우 영어 챌린지 커리큘럼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스크립트에서 3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A, B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C라는 새로운 인물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꿀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현쌤이 직접 리딩한 영상부터 보고 올게요. Let's dive in. I really screwed up. I'm sorry. I didn't think this through. Sorry is not gonna cut it. This isn't the first time you lied to me. I don't believe anymore. Just give me another shot, please. I won't let you down anymore. I promise. Hey, Tom and Rachel, what are you up to tonight? I'm not in the mood for studying. Let's hit the bar tonight. Read the room. 오늘 가장 먼저 배워볼 표현은 I didn't think through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think through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고민이 있으면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through라는 단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요. think through. 즉, 여러 가지 문제나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생각해보다 고민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ink through, 이 사이에 this와 같은 대명사가 와도 되고요. 오늘 배운 things를 넣어도 됩니다. 단 여기서 부정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 즉 생각이 짧았다라고 의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크립트에서도 I didn't think things through 라고 얘기를 하죠. 즉, 내 생각이 짧았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상대방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되게 단호하게 Sorry is not cut i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넘어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어 is not gonna cut it. 이 문장 패턴을 배워볼 건데요. 자, 그대로 직역하면 뭐뭐로는 안 잘려 라는 의미죠. 즉, 뭐뭐로는 부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특히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 표현은 항상 부정문으로 사용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꼭 유의해 주세요. 자, 이 표현은요. 업무, 일, 요리할 때도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리할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 숟가락은 부족해. 소금 더 넣어 라고 하면 One spoon is not gonna cut it. Add more salt 라고 하면 끝.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자 상대방은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Just give me another shot, plea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무엇을 시도하다 라고 하면요. try라는 동사를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명사 중심의 언어라고 했죠. 그냥 시도해보다, 한 번 해보다 와 같은 이런 뜻으로 목적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명사를 활용합니다. Give it a shot, try, go, were 이렇게 4가지로 정말 많이 사용이 되어요. 여기서 명사는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골라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give it a shot? Can I give it a try? 라고 하면 내가 한번 해봐도 돼? 라는 의미로 많이들 사용하는 거죠. 자, 플러스로요. Go, try, were가 달리요. shot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어에 it 대신에 사람이 오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기회를 주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스크립트에서도 보면 Just give me another shot이라고 하죠. 즉,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는 거예요. 즉, me라는 사람이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줘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때 another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just give me another shot이라고 하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A, B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C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죠? Hey, let's hit the bar. 오늘 술 마시러 가자. 근데 왜요? I'm not in the mood for study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 눈치 없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자, be in the mood for 이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 표현은요. 뭐뭐 할 기분이야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요. 꼭꼭 여러분들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I'm in the mood for 이라고 하면요. 나 뭐뭐 할 기분이야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어떤 것을 할 기분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독서할 기분이야 라고 하면 I'm in the mood for reading a book 라고 얘기하면 끝.
자, 그럼 여기서 not이라는 부정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I'm not in the mood for 라고 하면 난 무엇을 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난 영화 볼 기분 아니야 라고 하면 I'm not in the mood for a movie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특히나 not in the mood 라고 하면요. 그럴 기분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방금 눈치가 참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Read the room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표현은요. 눈치 좀 챙겨 분위기 파악 좀 해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사실 눈치라고 하면요.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딱 맞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뉘앙스를 찾아보면 read the room 이 표현이 참 사용하기 적격인 거죠. 즉 눈치 없는 사람에게 눈치 줄 때요. read the room 이라고 얘기를 하면 눈치 좀 챙겨 분위기 파악 좀 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뉘앙스로 눈치가 있다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I can take a hint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즉 힌트만으로도 알아듣는다라는 의미로 그만큼 눈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치가 있다라고 하면요. can take a hint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눈치가 없다라고 하면 can't take a hint, 즉 can의 부정형인 can't만 써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눈치를 보다 라는 상황에 사용하기 좋은 표현까지도 알려드릴게요. Walk on eggshells around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누구누구의 눈치를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표현을 들으면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eggshells라고 하면요. 달걀 껍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walk on eggshells around 라고 했기 때문에요. 달걀 껍질 위를 걷는데요. 즉, 달걀 껍질은 정말 깨지기가 쉽죠. 그런데 그 깨지기 쉬운 달걀 껍질 위를 걷는다. 즉 그만큼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치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walk on eggshells around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눈치를 보다라는 의미인 거죠. You don't have to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이라고 하면요. 너는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라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